안녕하세요. 세순병원의 박준범 원장입니다. 세순병원은 미술토 전문병원이에요. 통합암 치료의 소명을 느껴서 통합암 치료를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전문병원으로 일어난 병원입니다. 먼저 우리 병원의 의료적인 목표는 암을 진단받고 또 수술하시고 수술 전후에 항암을 하시거나 방사선을 하시면서 격렬한 한 6개월 내지 한 8개월의 암 치료의 집중 치료 기간을 거친 그 상황에서부터 2년, 3년 동안에 암 재발이 많이 일어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과서적으로 통계에 나와 있는 암 재발과 전이를 사전에 더 약하게 혹은 더 이렇게 가능성이 얕게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한 치료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재발된 환자들의 경우에 그 재발의 상태가 반드시 어떠한 위중한 상태로 빠지지 않고 재발암을 퇴치하거나 완화시키는 쪽으로 극대화시켜서 암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저희 병원의 치료의 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암 치료를 잘하는 나의 주치의가 되는 병원, 이것이 이제 저희 세순병원의 소명 내지 날마다의 저희들의 목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술토는 독일의 1910년도에 일어난 인지의학 중에 인간과 철학을 이제 철학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인지 철학의 의학적 그 파운데이션에서 그 그룹들이 미술토를 먼저 쓰기 시작한 그런 약입니다. 그 인지의학이 인간을 이제 3중 구조로 이해를 했는데요. 첫째는 신경계와 감각계, 즉 신경과 센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영역, 그것을 주로 머리에 집중되고 그 기능이 손끝과 발끝까지 확장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이제 메타볼릭과 림프 시스템으로 신진대사와 사지 시스템으로 봤었고요. 이게 주로 하복부와 신체 아래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봤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림프절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듬과 순환계 체계로 되어 있어서 가슴부터 몸통까지 폐와 심장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호흡과 혈액순환을 통해서 신체 전체 영향이 확장된다라고 인간을 당시에 뭐 CT나 MRI 의료가 과학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던 1910년도에 인간의 시스템을 저렇게 3등분으로 나눠서 접근했던 그러한 것들은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인지의학, 특히 이제 미술토를 인간 총체적인 상태를 증진시켜주는 약으로서 이렇게 잘 수행하고 있는 병원이 독일의 이 디 필더 클리닉이라고 하는 병원입니다. 저도 이 병원 한 2번 정도 탐방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의료진들을 만나 뵙고 이 병원 전체를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미술토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병원의 로비 사진인데요. 로비에 들어가면 저렇게 병원이 한 2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환자 친화적인 병원이고, 다음에 저기 이제 햇볕입니다. 밖에서 채광으로, 로비에 있는 것은 1층으로만 구성이 되어서 바로 밖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아주 따뜻하고 정말 멋진 병원이었고요. 저희 세순병원을 지을 때도 저런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술토를 더 잘 독일 의사들한테 배우고 싶었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탐색을 하는 기간 동안에 저 병원을 방문했었고요. 공중에서 보는 저 병원입니다. 2층, 3층으로만 되어 있고요. 로비 쪽에 있는 것은 거의 1층으로만 되어 있고, 굉장히 재밌게 병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섹션들을 방문할 때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환자의 그 전인적인 치료를 위해서 음악 치료 혹은 미술 치료나 이런 부서들이 구체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룸에 갔더니 그건 이제 음악 치료 기구들이 있고요. 또 어떤 룸에 갔더니 거기에는 환자들이 그리신 그림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팔레트도 있고 물감도 있으면서 환자들이 거기서 실제로 그 미술가들과 그리고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그 그림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환자의 심리 상태를 읽어내서 환자 치료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진정한 통합암 치료의 시도들을 독일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저희 병원도 이렇게 가려고 굉장히 지향점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한국의 문화에서 그림을 통해서 환자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시간들과 섹션들과 그런 것들을 병원들이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통합치료의 하나의
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통합치료는 단순하게 환자가 저 그림처럼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고 또 앰뷸런스 타고 집으로 가고 집에서 또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저런 단순한 트랙으로만 환자의 치료가 구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굉장히 기계적입니다. 만약에 환자들이 이렇게 자동차와 같은 어떤 제품을, 규격화된 제품을, 그러니까 부품을 조립해가지고 그 부품을 조립하게 돼서 하나의 자동차가 나오는 것 같이 환자가 부품을 끼고 넣고 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환자는 자동차의 조립 생산 공장하고 똑같고요. 병원은 저 자동차의 조립 현장하고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로봇들이 이런 자동화 기계들이 빼고 넣고 하면서 자동차는 만들어질지 몰라도 인간이 만약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지 않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옆에 비행기를 조립하는 공장입니다. 비행기에는 수만 개의 부품들이 조립되어 가지고 한 비행기를 만들어내는데 저 비행기에 조립되는 수많은 좋은 제품들, 어떤 완제품들이 조립이 된다 할지라도 인간은 저 비행기의 부속들보다 더 복잡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은 조립의 방식으로 그 암 치료 내지 암 환자들을 대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은 많은 부분들을 훼손하거나 오해하거나 다루지 못하면서 암 환자들을 돕는다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이제 독일 세미나에 갔을 때 한 교수가 공유했던 사진입니다. 암 환자의 옆에 이제 모습이 자화상이 나와 있죠. 굉장히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이런 암의 말기 정도에 되는 환자의 얼굴과 사진에는 어두운 그 빼빼 마른 악성 카케시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저 환자는 원래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체 건강한 사람이었고요. 그 옆에 그림은 저 환자는 어찌 보면 유전자나 DNA와 세포의 이제 과학의 영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 환자의 아래 사진의 그림을 보니까 가족 사진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 환자는 단순히 부속이나 조립품들의 완제품으로 구성된 조직화된 어떠한 개체를 넘어서서 사랑과 또 우정과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가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환자는 분명하게 유전자의 문제, 세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세포 물리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또 육체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세포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게 환자와 의사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영역이 돼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당신의 무슨 암의 간이나 대장에 보이는, 폐에 보이는, 혹은 유방에 보이는 간 사이즈가 몇 센치인데 항암을 했더니 몇 센치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좋아졌다. 이렇게 환자를 평가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암의학은 인간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 환자의 백그라운드도 보고요. 앞에 있는 문제도 보고 또 속에 있는 이 암 사이즈도 같이 봐야 되는 게 통합암의 실제입니다. 자, 암 치료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도형 안에 암 환자를 가운데다 놔봅시다요. 그러면 그 환자는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아니라 환자가 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이 환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환자 부분에 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도형 안에 핵심, 중간 안에 환자를 중심에다 놓고 암을 중심에다 또 놓을 수도 있고 암 치료를 중심에다 놓고 있을 때 가장 먼저는 이제 신체 증상들이 나타나죠. 이제 암이 좀 깊어지면 통증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암 때문에 어떤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막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암 환자들에게 이제 신체 이미지도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됩니다. 특히 여성들의 유방암, 여성들의 난소 자궁암, 난소를 드러내거나 자궁을 드러내거나 또는 장루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 이제 대장암이나 이런 직장암 같은 환자들은 장루를 차고 지내야 됩니다. 이제 그 장주머니를 타고 지는 이것들 모두 다 신체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고요. 또 항암과 면역 치료를 하는 분들, 특히 항암 치료를 하는 분들, 방사선 치료를 하는 분들은
또 자신의 이제 뭐 머리도 빠지고 다음에 자기의 피부나 손가락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검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체들이 많이 이미지가 훼손이 되면서 원래 암 이전의 자신의 모습과 지금 암을 치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또 상당히 암 때문에 고생하는 자신의 신체 이미지는 많이 훼손됩니다. 저기에서 많은 환자들이 우울감도 느끼고 또 절망감도 느낄 수 있고 또 굉장히 자신감도 잃고 그래서 환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영역들을 경험합니다. 삶의 질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예. 과거에는 뭐 자유롭게 친구도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 친구를 가려서 만나게 되고요. 또 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거나 회피하게 한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뭐 마음대로 직장 생활하고 또 뭐 이렇게 회식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지만 암 환자들이 치료에 전념하느라 또는 암의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절제하느라고 삶의 질도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암 때문에 삶의 질이 높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항암적 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삶으로 이제 터닝이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한쪽으로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사회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암을 관리하고 또 좋은 것을 먹고 운동하고 하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정신 심리적인 반응은 아까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이야기 있어요. 암 환자 암 진단 받고 가족들 안에서 한 달간 정도 관심을 받고 한 달 이후부터는 거의 가족들이 뭐 바쁘다 보니까 자기들 생활에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또 이렇게 케어가 이렇게 부실해지고 하는 것들 때문에 암 환자들이 한 달 정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깊은 안도감을 느끼다가 가족들로부터의 그러한 무관심이나 또는 덤덤함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이 길을 나 혼자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암 환자들이 이제 느끼는 대표적인 정신 심리적인 반응으로는 우울감을 자주 느낍니다. 예, 우울감 느끼고요. 굉장히 고립감도 느끼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슬픔의 방식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많이 눈물도 흘리시고 그렇습니다. 몰래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남편과의 관계도 부인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어찌 보면 다른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 이혼을 당하신 분도 있습니다. 암을 진단받고 이혼을 통보받거나 남편이 이혼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행동 습관들의 변화도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자들이 자유스럽게 대인관계를 맺다가도 자기의 가장 친구한테도 자기 이제 암 소식을 나누고 싶지 않는 그런 자존심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거나 이런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던 분들도 그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자신을 나누기도 힘들고 자신의 상태가 힘들어서 그런 무리나 그룹이나 이런 공동체로부터 회피하거나 뒤로 물러서면서 외로움을 더 느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이슈가 또 큽니다. 암 치료하는데 상당히 경제적인 필요를 갖고 이게 경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줘야 또 치료를 또 이렇게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의 그 암 치료 통계를 보니까 확실하게 돈이 있는 분들은 암 치료 결과가 좋고, 다음에 이제 빈곤한 층일수록 암 치료 효과가 떨어져서 사망률이 더 높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의료보험이 잘 됐다 할지라도 이제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영역들의 치료들이 또 들어가게 될 때는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때는 실질적으로 가족들의 힘을 모아서 경제적 에너지를 들이고 경제적인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집중적으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적인 이슈들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인간이 단순히 기계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단순히 정신하고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의 영적인 존재여서 암은 곧 죽음을 많이 생각하시고요. 또 생명을 많이 생각하시고 생명 이후의 자신의 내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살아왔던 생활들, 자신의 삶을도 반추하면서 돌아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잘 살아왔는가, 또 이 땅에 와서 내가 어떤 신의 소명에 따라서 착하고 혹은 보편적으로 무난하게 잘 살아왔고, 아니면 내가 누구하고 정말 척을 지면서 어렵게 혹은 온수를 지면서 살아왔는가,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이슈들을 속으로 많이 대면하고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과 활동들도 많이 달라집니다. 암을 진단받고 일을 지속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많이 치료를 포기하고 일을 지속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뭐 대기업 다니는 뭐 소위 말하는 S, L 이런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암도요. 거의 뭐 한 2, 3일, 일주일 휴가 내가지고 암 수술 받고 바로 현장에 복귀하고 그러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자신의 그 육체와 자신에게 그 쉼과 합당한 치유를 공급하지 못하고 바로 일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자기의 캐리어가 단절되어서 일을 하다가 완전히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를 휴직해서 암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의 고통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환자들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자, 암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삶의 질, 정신적인 부분, 행동 습관, 경제, 영적인 부분, 관계들, 그다음에 일과 자신들의 일의 정체성, 일의 활동의 정체성, 자신의 사회적인 정체성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암 환자에게 일어나는 질문들이고 그런 이슈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통합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저희 의료진들과 병원들이 이런 환자들의 놓여있는 이런 상황, 이런 컨텍스트 안에서 가장 탁월한 이렇게 진료를 상담을 해드리고 또 치료에 대한 길을 로드맵을 만들어서 환자들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또는 이렇게 건강하게 이 길을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통합암 치료 의사들과 의료진들의 하나의 소명입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저희들 암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순병원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희 병원이 아까 필드 클리닉처럼 이렇게 자연 안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조용하고 좀 차분한 도시 한켠에 항암 면역 통합 치료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자리를 잡은 지 이제 3년 됐고요.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저희 병원에서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국 어디에 계시든지 암 치료에 성공적인 로드맵을 걸어가시고 정말 행복한 항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